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수행품 59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품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하여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심전을 잘 개발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메고 또 메어 잡초는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가꾸어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 같이 선악간의 마음 바라는 것을 잘 조사하고 또 조사하여 악심이 나면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함으로 회복이 항상 넉넉할 것이요. 심전 개발을 잘못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도 내버려 두고 농작물이 나도 그대로 두어서 밭을 다 묵히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악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고 선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여 자행자지하는지라 당하는 것이 곧뿐이요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이 일을 어찌 등한히 하리요.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늘 그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또 가만히 이렇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색에서 공부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단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본래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을 바라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 한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합니다.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쓰면 마음 심자에 밭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한다. 마음 공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밭이 있으면 여기서 뭔가 풀이 나겠죠. 풀이 나는데 이 본문에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작물이고 하나는 잡초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잡초는 이렇게 그리고 농작물을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당연히 농사 지으려면 얘는 뽑아버리고 얘는 이제 남겨두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마음밭에서도 꼭 이렇게 두 가지가 선과 악으로 나뉘어서 난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바탕 어떤 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나오기 이전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맞진 않는데 시간적 편차가 있으니까 그 바탕이 되는 거를 이제 성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성품에서 마음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심전이나 성품이나 같은 말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 성불 이럴 때 견성한다는 게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면은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날 때 그것들을 일일이 잘 발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꼬였는데 그 꼬일 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꼬인 다음에 돌아서서 갈 때 오늘 왜 이렇게 대화가 꼬였지? 그러면 내가 이유도 없이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도 거칠게 하거나 밉게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알아차렸어야 그 대화가 꼬이지 않는데 그때는 지금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 나한테서 지금 계속 어떤 마음이 날 때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심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려면 그 마음이 나오기도 전의 마음 상태, 아무 마음도 나오지 않았을 때의 그 마음 상태까지도 알아차리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마음 공부로 이제 접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비유 말씀을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 삶으로 대입을 하면 조금 어려운 듯한 이제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그 마음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어떤 부처님의 대를 이은 조사나 뭐 영어로 하면 마스터쯤 되겠죠. 범부, 보통 사람들이나 또는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다 성품이 같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따지면 이분들은 100가지 마음이 바라면 100가지 다 좀 이렇게 퉁쳐서 표현한다면 100가지 다 틀리지 않고 선한 마음이나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마음을 바란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못한 거거든요. 잡초하고 작물하고 막 뒤섞여 있는 상태로 그 마음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그 마음이 나오기 전에 이 심전, 마음 밭이라고 하는 것들, 마음 바탕, 여기서는 성품, 그 차원에서 보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유불성이다,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 출발점이 지금 같은 겁니다. 이 교리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맨 처음에 보면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 성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별, 주착, 한자로 쓰면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음식을 먹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씁쓸한 음식이 있고 여기는 달콤한 음식이 있다 그러면 대개는 달콤한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 달콤한 음식을 집어서 먹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달콤한 거가 더 맛있다라고 분별하는 거죠. 나눠서 구별하는 거예요. 나눠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10번 먹으면 이거 5번, 이거 5번 먹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 달콤한 것에 대한 분별이 있기 때문에 10번 다 달콤한 쪽으로 갈 확률이 많죠. 이게 분별이에요. 근데 벌써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그 마음이 이제 이거는 씁쓸하다, 이거는 달콤하다 하는 게 분별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거를 먹게 되는 거는 뭐예요? 달콤함에 마음이 머물러서 집착하는 거죠. 계속 그거 먹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뇨병 때문에 달콤한 걸 그만 먹어야 됩니다. 이 씁쓸해도 이게 약이 되고 건강에 좋으니까 이걸 먹어야 됩니다라고
머리로 알고는 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손은 계속 달콤한 쪽으로 가서 집어서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말 주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여서 계속 착심으로 변하고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분별 주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오기 전, 있기 전을 성품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분별과 주착을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을지 저거를 먹을지는 뭐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마음에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분별 주착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죠. 그렇죠? 마음이 나온 상태예요. 아, 먹고 싶다. 달콤한 것을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벌써 분별 주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음식이 씁쓸한지 달콤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일종의 정한 상태죠.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죠. 그때는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으니까 주착도 없죠. 그렇죠? 아, 이거는 입에 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심전 개발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쓰면, 한자로 오래간만에 쓰니까 잘 모르겠네요. 개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개발이에요. 흔히 도시 개발한다고 그러죠. 토지 개발한다고 할 때는 뭐예요? 이거를 씁니다. 근데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면 주로 저 앞에 I자 개발은 이렇게 뭐 물건이나 물질을 개발한다 그럴 때 주로 쓰고, 뭐 인력 개발 이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개발한다고 하죠. 이렇게 뭔가 좀 지혜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이렇게 일깨우는 거를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고 맥을 같이 해서 심전 개발 이렇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어때요? 잡초는 매고 또 매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계속 뽑는다는 얘기예요. 뽑고 또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작물만 갖고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 같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쁜 마음, 악심이 나면 잡초를 뽑듯이 계속 뽑는 거고, 양심만 양성한다. 이게 마음 공부를 이제 심전 개발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바탕을 보는 거, 성품을 보는 거를 이제 견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심전을 발견하는 거를 견성이라고 한다면, 심전을 발견해서 개발하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성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심전 개발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고, 잘못하는 사람은 반대죠. 잡초도 안 뽑고 농작물이 나도 돌보지 않고 그러면 가을에 따로 수확할 게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끔 제가 법문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대로 행하여 자행자지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좀 방종하는, 자유방종하는 그거를 이제 자행자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전, 그러니까 마음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밭을 이제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전생사부터 따져봐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성품이 같다라고 본다면 마음밭을 탓해야 할까요? 탓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까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 같다고 했으니까 마음밭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밭을 탓하기 시작하면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워낙에 부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워낙에 성자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나는 그냥 보잘것없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생에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인격이 향상되거나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전이 성품이 다 같다라고 출발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살잖아요.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이 심전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간단해요. 심전. 이 마음밭에서 두 가지예요. 심전개발을 잘하냐, 못하냐. 농사를 잘 짓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일로 가면 풍년, 수확을 많이 하는 거고, 이쪽은 복이고, 이쪽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 복을 임의로 한다는 표현이 있죠. 수행품 앞쪽에 보면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죄, 복을 임의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꾸로 가면 뭐예요? 내가 복 받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김 메고 비료도 주고 농사를 잘 지면 돼요. 근데 그냥 복 받는 거 귀찮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돼요. 이게 어디 달렸어요? 이 내 마음에 달린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늘 마음 공부를 말씀하시는 거고,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수행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6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또 친절하게 농사에다가 마음 밭이라고 비유를 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이제 여기 지금 중간에 뭐 농사를 짓는 조건들이 있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천만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천만경계를 만났을 때 아이고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햇빛은 쨍쨍이고 나는 피곤해 죽겠고 그러는데 김을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아이 그냥 쉬자 그러면 뭐예요? 잡초는 계속 치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늘 뭐 우리 시간에 배웠지만 내 마음이 천만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마음을 쓸 거냐. 아까 처음에 제가 씁쓸한 음식과 쓴 음식과 달콤한 음식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먹느냐.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지만 그래도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다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당뇨병이 악화된 다음에 달콤한 음식을 탓하면 안 되죠.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이라는 경계를 당해서 어떤 분별 주착심으로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온전히 내 마음의 씀씀이로 결정되는 거니까 누구 원망할 게 없죠. 그러면 그게 원인과 결과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도 똑같은 거죠.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서 그냥 그 결과가 나올 뿐이죠. 뭐 인과 보응은 신학문에 있으니까 수행하고는 다르고 뭐 이쪽은 진공묘만 이게 그게 아니라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과 수행이 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하나인 거죠.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두 가지로 만든 거니까. 혹시 질문이나 느끼신 바나 있으시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잡초인지 이게 농작물인지
구분을 하느냐 하는 그 기준이 예를 들면 탐진치에 의해서 끌리는 것은 잡초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 다음 장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 취사를 해서 이제 그 마음밭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는 정신수양으로 비유를 하시고 이게 잡초인지 작물인지 이렇게 지혜롭게 잘 구분하는 거는 사리연구 공부로 그리고 농사를 잘 져서 수확을 잘하는 거는 작업취사를 3학으로 딱 이렇게 다시 비유를 하시는 대목이 그 다음 대목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쪽은 건강에 좋지만 입에는 쓴 그런 음식이고 이쪽은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건강에는 그 결국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이 둘을 어떻게 가를 것이냐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처음 보는 음식이다 그러면은 그 기준은 없겠지만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마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 안다고 했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왜 오른쪽으로 가는지를 모르지 않죠.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고 그냥 이 둘의 음식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해를 끼치냐 좁냐를 하려면 그거야 실험실에서 그걸 다 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경험적으로 이미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추상적인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음식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서 내가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정의로운 건지 불의로운 건지 또는 이게 나중에 화로 이어질지 복으로 또는 은혜롭게 될지 뭐 해로울지 이 얘기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질문에 이미 다 답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공부가 천차만별이라 이게 그 초보자냐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느냐 능숙하냐 뭐 여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이니까 이제 기분 감정에 지배로 영향을 받는데 마음 공부를 더 잘했다 그러면은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그냥 상중하로 나눈다면 감정에 물들라고 할 때 이미 안 들겠죠. 근데 이유도 없이 왜 저 사람은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왜 내가 이 안 좋은 감정으로 지금 반응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벌써 체크하고 잠깐 돌아보면 원인 알 수 있죠. 뭐 내가 방금 전에 미팅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왔는데 여기까지 괜히 그 감정을 연장해서 갖고 왔다든지 또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초면인데 내가 싫어하는 인상이네 예를 들어서 왜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죠.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이제 교전에 나오는 표현이라면 이미 나가려고 했던 그 물든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그 감정은 다시 무화시켜야 되겠죠. 정화시켜서 그 물들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퇴근했는데 퇴근해서 보는데 애기들은 반갑다고 나를 맞이하는데 내 마음은
지금 회사에서 괜히 시달리고 막 억울한 얘기 들어가지고 인상이 억울해져 있다. 그러면 그때 아빠가 알아채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안 좋았던 감정을 전염시킬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금방 마음을 바꾼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마음 공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하지만 원불교 사람들은 이걸 체계적으로 마음을 보고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따지고 그리고 그 원인을 따지고 그런 다음에 마음을 내가 사용할까 말까를 따져서 마음을 바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근데 마음 공부라는 건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 공부를 다 하고는 자기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런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는 이왕이면 테니스 레슨을 받고 야구 레슨을 받아서 공을 치면 그 공이 그 궤적이 달라지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때까지 이제 쌓아왔던 습관이라든지 이런 관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바탕을 해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그것도 알아차려야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차려야죠.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냥 나라고 하는 그 과거의 습관과 타고난 어떤 기질이나 또는 사회적인 가정교육, 사회적인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층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나 뭐 집단 무의식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내 캐릭터잖아요. 성품이라고 쓸 때 이렇게 썼는데 이건 타고난 것인데 가끔 가다가 이거를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후천적인 성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품이 좋다 이럴 경우에 되게 그 인품이 좋다라고 했을 때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배우고 이런 게 좋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견성을 하고 이 성품 소식을 심전을 알자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굉장히 투명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한 나의 습관 또는 나의 뭐 단점, 뭐 장점도 되겠죠. 양쪽 다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려면 그 투명한 기준이 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불교에서 견성해라, 깨달아라 하는 게 뭐냐면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 투명한 거울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그냥 때 묻은 거울이 거울인 줄 아는 거죠. 그 내 모습을 계속 왜곡해서 보면서 그거를 내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뭐 견성을 좋은 쪽으로 하면 굉장히 향기롭고 뭐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적인 공부일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런 거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그 도움은 되겠지만 근데 자기를 이렇게 성찰한다, 내 본래 면목을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이 견성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참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보고 뭐 별 잘못 없는데 나 이 정도 나 정도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근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틈틈이 자기를 돌아보고 아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할 때에 뭔가 인격적 완성 좀 더 격을 높이고 좀 새로운 지향점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심전, 그 성품 자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예. 뭐 기준점이 있어야 기준점 아래다, 기준점 위다 이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성리품에도 나오지만 견성을 한다는 것은 목수가 그
잣대를 얻는 것과 같다. 먹주가 잣대를 얻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무를 10cm, 자, 1m로 잘라오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거 잘라오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거 서로 1m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 기준이 없는 거죠. 우리 사회도 어떨 땐 그래요. 서로 상식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저 사람한테 몰상식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나한테 몰상식하다고 그러면 상식이 어디 간 거야? 알 수 없잖아요. 서로 똑같이 주장하는데 그럼 나는 상대방 보고 나는 공정한데 너는 불공정하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나한테 자기는 공정하고 나한테 불공정하다고 꼭 뭐가 공정한 거야? 근데 그거를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투명한 마음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 불교적인 어떤 기준점 이런 것들은 아까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다 했을 때 그런 그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설득하기가 힘들고 체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60장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심전을 발견한 것을 견성이라 하고 심전을 개발하는 것을 양성과 솔성이라 하나니 이 심전의 공부는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이 다 같이 천직으로 삼으신 것이요 이 세상을 선도하는 데에도 또한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 연구 취사 이 세 가지 강령을 정하고 그를 실습하기 위하여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나니 수양은 심전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밭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과목이요 연구는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방식을 알리고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과목이요 취사는 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패농을 하지 않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는 과목이니라.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심정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보기 어려울지라. 그러므로 이 앞으로는 천하의 인심이 자연히 심전 개발을 원하게 될 것이요 심전 개발을 원할 때에는 그 전문가인 참다운 종교를 찾게 될 것이며 그 중에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더욱 한량없는 존대를 받을 것이니 그대들은 이때 한 번 더 결심하여 이 심전 농사에 크게 성공하는 모범적 농부가 되어 볼지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동이 소를 길들이는 그러니까 불경에 있는 그 모구십도성, 시무도 이런 것에 비유해서 이 마음소를 길들이는 그런 비유도 하시고 여기서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견성, 양성, 솔성 이제 이거를 우리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라고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보죠. 사막 그래서 세 가지 배움이다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정, 해, 계, 계정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순서는 뭐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원불교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 같은 경우에 그냥 지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일과 이치 간에 다 지혜를 구하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리연구 이렇게 했어요. 이 내면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대한 지혜도 이 계도 어떤 정해진 계문 30계문, 50계문 뭐 이런 것만 지키는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정의롭게 업을 짓는 것, 작업. 정의롭게 바르게 정업을 짓는 것을 이제 취사, 취는 취하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죠. 아주 폭넓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 했고 요거를 이제 성자, 이 마음 심자나 성자나 다 일맥상통하는데
견성, 좀 유교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견성, 양성, 솔성 이렇게 이미 앞에서 다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사막을 하는데 여기서는 비유를 심전 개발해가지고 그 마음밭에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 밭을 보는 거는 견성인 거죠. 아, 이게 여기가 내 밭이구나. 그 옆집 농사를 져줄 수는 없잖아요. 내 밭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밭을 보셨어요? 내 마음밭이 몇 평이에요? 혹시 넓이를 아세요? 내 마음. 테니스 코트만 해요? 축구장만 해요? 때가 껴가지고 잘 안 보이고. 따라, 그러니까 인천공항 활주로만 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마음 공부를 좀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게 좀 느껴져요. 어떤 사람 마음은 굉장히 넓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아주 협소해서 좀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한데 워낙에 한량 없다고 하면 바운다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경계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툭 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성품 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확 그냥 이 우주와 하나가 돼가지고 툭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활주로만 하다 그러면 엄청 넓잖아요. 아마 몇십만 평, 몇백만 평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공항에 한계는 있어요. 언젠가 가면은 공항 활주로 벗어나면 인천공항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품짜리라는 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툭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음을 거기서 쓰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에 국한이 생겨가지고 좁게 쓸 때는 아주 그냥 콩알 하나가 담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협소해졌다가 너그러울 땐 어때요? 아, 이 대한민국을 남아돌 정도로 마음이 여유롭고 그렇게 풍요롭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몇 평이냐라고 할 때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한량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마음을 쓸 때의 마음을 보면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최종품님한테 간 좀 빼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내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간 좀 빼주세요 그러면 너 간 잘라서 반 줄게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 10,000원만 빌려줘 싫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그냥 어떨 때는 요만했다가 어떨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뭐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 성자분들은 예수님은 그냥 뭐 죄도 없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 안에 성자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그냥 도둑놈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크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발견한 것은 견성, 심전을 개발하는 것은 양성과 솔성 이렇게 보신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세수로 나누니까 뭐예요? 이 밭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정신수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좌선하고 염불할 때 어때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거든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벌써 나눴다 그러면 좁아지는 거잖아요. 나누고 하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 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정신수양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긴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농사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비유하셨어요. 사리연구에다가.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거 나왔네.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종사님 모시고 그 총부에서 제자들이 그 밭농사를 짓는데 잡초를 좀 뽑아라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서울 촌 사람이 있었나 봐. 제자분들 중에. 뽑지 말아야 될 것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그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리 연구를 한다는 건 뭐예요?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법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주사는 뭐예요? 그렇게 알았으면 농사를 잘 져서 성공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것도 대종사님이 그렇게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일상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수행의 요법, 무시선, 무처선,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상시응용, 주의상 이런 것들이 다 일상이에요. 이 일상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는 제 기억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수행이 뭐예요?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왜? 농사 짓는 과정을 보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경상도 쪽으로 농촌봉사 활동을 갔는데 막 그냥 전투적으로 가가지고 새벽부터 막 저 일거리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정작 그때 제가 봤던 농부 아저씨들은 땡볕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처럼 곡괭이질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벌써 살짝 갔다가 일 좀 하시고, 우리들이 그 농가에 가면 그 전에 벌써 이미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는 뭐예요? 뒹굴뒹굴하고 계셔요. 그리고 땡볕에도 잘 안 나가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유로우셔요. 그 막걸리도 하시고. 그 우리가 보기에는 막 땡볕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땡볕에 나가서 하는 막 시뻘겋게 돼가지고 막 날리고 한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생들이 한 성과물하고 그 농부 아저씨가 한 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폰만 잡은 거고, 그냥 그분은 밥 먹듯이 그냥 일상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하고, 또 하다가 또 쉬기도 하고, 열심히 하실 때 열심히 하시는데 땡볕에는 안 나가시고 그늘에서 쉬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틈틈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로워 보여요. 힘든 일도 아주 여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뭐예요? 그거 잡초다 그러는 거죠. 그 잡초 뽑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걸 하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죄, 화, 해로 넘어가는 거죠. 해롭죠. 여기 보면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함으로, 이 개교의 동기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 물질 문명에 따라,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 문제죠.
그래서 이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갑니다. 개교의 동기로 보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심전 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상의 평화도 어렵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난리 뭐 이런 공부도 했지만 내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여기서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밭이 아니라 인간 각자의 마음에 있는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고, 심정 개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 지도층 인사나 국가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마음 공부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심전 개발을 잘 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파랑고해가 이제 평화를 보기 어려운 거죠. 이 엄청난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면 정말로 그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대종사님은 앞으로 천하의 인심이 자연히 심전 개발을 원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이 파탄 날 거고, 회사에 사장님인데 마음 공부를 못하면 그 회사가 난리 날 거고, 국가 지도자 중에 마음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 이권 주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부당한 처사를 하고 그러면 어때요?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비극이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젊어서는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그 캐리어도 보면 엄청나게 훌륭한 것 같은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형편없는 짓을 하는 걸 보면 참 대종사님 말 맞다나 마음 쓰는 공부를 안 하니까 저런가 보다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마음 공부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종교가 다르고 표현은 달라도 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심전 개발을 원하게 될 거다. 그러다 보면 참다운 종교를 찾게 될 거다. 왜? 거기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원불교 교도님들은 이런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 공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겠죠. 예. 그 중에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더욱 한량없는 존대를 받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준을 좀 높이 보자면 우리 법의 단계로 봤을 때 법강 항마위 정도 되면 정말 원숙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심전 개발하는 방법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좀 기준을 좀 높게 잡은 듯한 면도 좀 있긴 해요. 옆집에 농사꾼 아저씨가 농사를 짓는데 계속 농사를 망친다. 동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농사를 어떻게 짓냐고 배우고 싶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부터 잘 살아야 되겠죠. 내가 내 마음밭을 잘 발견해서 마음밭을 잘 깨끗하게 관리해서 이제 농작물을 잘 심어서 수확을 잘하는 그 사막 공부를 잘 해야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좀 한마디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에 거나 그 법문이나 어려운 대목이 없는데, 혹시 느끼신 바나? 그러니까 항상 잘 구별하고 잘 뽑는 사람이 최고의 경지인 거군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아예 잡초가 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법문에도 그러고 그런 대목은 없어요. 사실은. 아, 잡초도 이렇게 무성한 다음에 뽑으려고 그러면 몇 번 뽑으면 손목 근육이 막 아프거든요. 탈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싹부터 이렇게 쉽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나오긴 나오되 잡초 뽑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는 차원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중생이 커서 부처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생이 마음밭에 일어나는 그 잡초와 같은 잡념과 분별과 망상과 이런 그 헛된 생각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뽑아야 되는 수고로움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성현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그런 식으로 농사를 졌겠냐, 마음밭. 그거는 확실히 아니다. 그러니까 잡초는 그래 나오지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할 때 보면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하면 그렇게 중생들이 다 잡념이 생긴 다음에 뽑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냥 나오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는 반드시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비유하고는 딱 맞진 않지만 차원이 다르다.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는 계속 농사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농사법을 한다고 농사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배우는 건 뭐냐면 사례연구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취사에서 농사에 마음 공부에 성공해야 이 공부가 이제 효용이 있는 거죠.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사 짓는 법을 계속 배우는 거고, 이거를 유념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농사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 공부는 일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 만났을 때, 집에서 내 아내와 자녀들을 대할 때, 뭐 길에 지나가다 행인들하고 뭔가를 할 때,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땐 또 가만히 있을 때, 행주, 자와, 어묵동정 24시간 안에 24시간 동안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농사 하는 분들은 비 올 때 쉬고 눈 올 때 쉬고 하지만 마음 농사는 그런 게 아니죠. 24시간 365일 이 마음 농사는 계속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 심전 농사는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 비유는. 근데 실제로 마음 공부는 이게 한순간도 잘못하면 그냥 내 운명이 바뀌잖아요. 내가 한번 마음 오늘 잘못 쓰면 어때요? 큰 실수해가지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십 년 쌓아온 명성을 하나의 행동으로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일상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특별한 순간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일상이지, 그냥 이렇게 축 처져 있어가지고 흔해 빠진 그런 일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늘 알아차리고 늘 유념하고 그 어떤 그 마음 공부의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 마음을 잘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잡초 몇 개 뽑는 것보다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세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행품 60장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